네, 국정감사가 오늘로 11일째를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기초연금 정부안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자원 외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반환점을 돈 국감의 쟁점에 대해서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반환점을 돌아선 국정감사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중간 정도에서 평가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개별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냥 이번 국감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말하자면 인상, 느낌 그런 걸 좀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고향이 시골이어서 학교 파한 다음에 시골에 장이 5일마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을 다니면서 집으로 다니고 그랬어요. 집으로 오고 그랬어요. 하면 이제 장이 초장에는 뭐 새물건 나왔다, 이건 싸다, 옆에서는 투전판이 벌어지고 술판도 벌어지고 하지만 막판 무렵쯤 되면 거의 만 취객들이 모여서 이제 떠들고 왁자지껄 싸우고 짐짝을 걷어차고 이렇게 되는데 의원님들에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올해의 국정감사 같은 거 보면 그 취객들이 넘치는 시골 장터 같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물건은 뭐냐, 걷어채이는 짐짝은 뭐냐, 그건 증인하고 참고인들이에요. 이분들은 거기 가면 거의 그 정상적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참 존중받기는 오는 게 아니라 너무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이 증인들 선정하는 얘기라든가 의원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교수님께서 방금 뭐 최악의 성적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왜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준비가 안 되는 이유는 첫째는 의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뭐 경조사 따라다녀야지, 뭐 시골 지역구 챙겨야 하지, 또 줄도 서서 이 모임 저 모임 끼웃거리기도 해야지. 바빠요. 하나는 바쁘고 두 번째는 사회가 정말로 공부를 하지 않고는 뭔 일이 이렇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나. 그런 사회가 발전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말씀드리면은 뭐 하드 디스크, 우리나라에 하드 디스크라고 하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뭐 전환사체가 뭐냐, 굉장히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인력도 딸리고 해서 준비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보좌관들이 좀 해주잖아요. 보좌관들도 바쁩니다 요즘에. 그 우선 증인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참고이라고 한번 보시죠. 국정감사에는 우선 증인과 참고인이 있는데 이 차이를 또 뭐 엄청나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설명할 거 없고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영양가가 좀 있는 사람은 증인이고 영양가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참고인이에요. 참고인들은 선서를 안 합니다. 나는 성실히 임하고 뭐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위증을 해도 처벌받기가 없어요. 증인은 위증을 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왕 국정감사에 불려나가려면 나 참고인으로 부르지 말고 증인으로 불러달라 해야지. 그래야지 좀 사람이 위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참고인 취급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 어쨌거나 이 증인하고 참고인 채택 과정은 이렇습니다.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여야 의원들이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부르고 싶다 하면은 그 자기 상임위원회 자기 팀장 격인 간사한테 이제 명단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각 당 간사가 우리 당의 최종 명단을 이렇게 확정을 해요.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서. 그래갖고 여야가 이제 협상을 합니다. 우린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야당은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주로 국정에 대한 수문장 역할을 하는 여당은 별로 안 부르고 싶어 하고 야당은 많이 부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거니 빼거니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한 다음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결하면 일주일 전까지는 당신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니까 나오시오 해서 이 사람들은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는 정말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됐죠?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 표를 보시죠.
이게 10월 21일까지 예. 초반 한 일주일 동안에 잠정 집계된 증인 참고인 현황입니다. 예. 네. 증인이 3,989명. 그중에 기관 증인이라는 거는 말이 기관이지만 그냥 공무원들 얘기하면 돼요. 공직자들. 일반인들 이거 354명. 네. 요 중에는 주로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업인 많아요. 그다음에 참고인이 170명. 예. 근데 요게 국정감사 끝날 때 되면은 약 6, 7천 명으로 늘어날 겁니다. 네, 어허. 중간에 더 소환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죠. 그렇죠. 또. 아니 앞으로도 또 계속 불려나올 있으니까. 때는 여기 나온 사람 현황인데 예. 여기 나온 사람이 6천 명이면 이것 때문에 날밤을 세우는 사람은 60만 명이 넘습니다. 자료 준비하려 예를 들면 비서는 비서대로 운전기사 그러니까요.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그분들 빼고도 밑에서 또 인쇄하고 복사하고 답변 자료 준비하고 예행 연습 안 하고 60만 명이나 몇백만 명이 지금 이 시골 장터의 이 취객들 상대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걔네들 네. 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겠어요. 네. 그런데 아까 윤 앵커가 얘기했듯이 네. 준비는 안 돼 있고 사람은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기묘한 풍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묻는 말에 예스 아니면 노로만 답하라 이거예요. 네, 윽박 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윤 앵커 어제 출근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출근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뭐 가정에 무슨 불상사가 있어서 안 나왔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얘기할 거 없고 맞아요. 예스 노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세상에 흑과 백 말고 저 파란색인데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하여튼 흑이야 백이야라만 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오발탄이 나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 맞아요. 그 회사는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 야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 야구단장을 증인으로 불러봤어요. 야. 그다음에 그 사람 보고 삼성전자에서는 스마트폰과 갤럭시 3가 어떻고 물어보니까 모르죠. 저 그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태도가 건방지다. 야 그럼 이재용 부회장 불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은 어찌어찌해서 이번에 증인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증인을 불려오게 됐는데 난 걱정되는 게 그 삼성 야구단장격인 재소관 아니라고 한 그 간부가 네. 신세계그룹 내에 가서 어떻게 됐을지 걱정돼요. 다 옆에서 또 이제 답변 이렇게 하지 왜 우리 부회장님을 모셔왔느냐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예. 아주 그분은 정용진 부회장은 이번에 거의 즉결 처분식으로 증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태도가 건방져서 그렇다. 어. 이제 본질이 잘 애매하니까 비본질적인 걸로 자꾸 물어대게 된다 이거죠.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외국인 수입 자동차 얘기해서 한성 자동차 사장을 불러야 되는데 예. 한성 인베스트먼트라고 엉뚱한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네. 질문을 하다 말고 그럼 가시라고 한 적도 있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의원이 그래서 그분을 위증죄로 고발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대요. 이 삼성자동차, 한성 한성. 이벤트에서. 네. 그게 관련이 약간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느냐. 그리고 언론에 그렇게 참 오발탄이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요. 이래서 이런 풍경들이 벌어지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네. 내가 왜 TV조선은 이런 걸 보도를 안 하는지 난 이해를 하는데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TV 보도본부장 불렀죠. 그렇죠. 예. 아니 TV 보도본부장은 TV조선의 이사급 간부가 아닌 사람이에요. 보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아니 종편이 4개면 다 부르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안 알겠습니다. 부르든지 해야지. 네. 아니 왜 어떤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은 부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 언론이 잘하고 못하는 건 시청률이나 시청자가 결정하고 해당 법규로 명예훼손이나 다른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증인대에 세울 필요가 없는 걸 부른다 이거죠.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언론을 길들이게 하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어떤 언론사는 부르지 않습니까? 네. 부르려면 다 불러서 그 회사 잘한 걸 칭찬하든지 그러면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수님 보면요, 지금 결국 민생은 뒷전이고 윽박 지르고 호통하고 이런 게 참 많다는 말씀. 준비 안 되고 시간 없으니까 예. 예스 노로 답하라. 그리고 너 왜 태도가 건방지냐? 그럼 윗놈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윗사람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참 국감장에 가보면은 이름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갖고 너무 그 증인으로 나온 분이 좀 심적으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TV조선에서 국감장에 불려갔다 나오는 사람 보고 소감을 익명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 내가 진짜 이 점이 약점이다. 저건 안 묻고 다른 것만 묻는다 이거예요. 아. 의원들 평가도 다 이런 놈의 국감을 뭐하러 하느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국감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없으면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소위 갑행세를 하는 건데 돌아가서 이분들 또한 또 밑에 직원들 하청업체 전부 갑행세를 해요. 하하. 다만 국정감사에서 정의를 부르려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불러야지 예. 종편에서 어떤 건 빼고 누구는 넣고 하는 것도 문제고 더 희한한 게 있어요. 뭔가요? 국회의원을 증인 때 세우는 건 거의 헌법 위반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 증인 때 쓰는 거 봤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번에 서상기 의원 서상기 의원 하나 하나 나왔죠. 나왔어요. 그분은 그 국정감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무슨 단체 장을 맡고 있어요. 생활체육회장인가. 그러니까 나왔지 다른 분들은 안 불러요. 예컨대 예. 지금 대화록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문재인 의원 불러야 될 거 예. 아닙니까? 또 대화록 때문에 새누리당 회의 때 뭐 말을 내서 뭐 누가 형님 저는 절대 발설하지 않았다 했던 그 장군이었던 김무성 의원, 예. 중국에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 대사. 정문원 의원, 또 댓글 사건 때 여직원을 감금했다고 알려져 있는 김현미 의원, 진선미 의원 이런 분들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불러요. 예. 근데 또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예. 차동욱 사건 때 그 내연녀가 돈 빌린 다음에 돈 떼먹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상주 가정 도우미였던 김모 씨. 아, 이런 분을 불러서 얼마나 떼어먹어요. 왜 일반인 서민들을 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내연녀가 돈을 떼어먹었으면 아하. 불러서 당신은 맞냐 틀리냐 얼마 때 이런 사람들은 안 불러요. 아. 이렇게 해서 증인 선택부터 왜곡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형평성에서. TV조선 보도본부장 부르는 것처럼 그 반대편에서는 예. 국회의원 증인 때 부르는 건 저 국회에서는 거의 불문율입니다. 불문율. 예. 자기네들은 빼고 하는 거죠.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자기가 호통치거나 필요한 사람들만 잔뜩 불러놓고 소득도 없고 이런 상황에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네요.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대화로 갖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동욱 의원 내연녀가 돈 떼먹은 그 상주 가정도우미 불러서 얼마나 애롭게 얼마나 고생하면 돈을 떼먹어 이런 사람들은 안 불러요. 예. 왜 안 부르느냐? 분명한 건 자기네들끼리 빠져나가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있어요. 네, 뭐가 또? 이 증인 이걸 부르고 안 부르는 것 사이에 나중에 길게 보면은 이제 갑의 행사를 하는데 좋은 판이 됩니다. 네. 출판 기념회 때 예. 또 가서 후원금? 해두고 후원회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거 함부로 했다가는 의원들이 볼 때는 아주 이건 나를 을로 보나 이렇게 되니까 기분 나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다른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네네. 아까 문재인 의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제 뭐 핫 이슈가 문재인 의원이었습니다. 네. 뭐 말한 거 보면은 대선 불공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예. 그 말의 의도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으면 내가 대통령 될 수도 있었다 이런 그건 말입니까? 인정은 하진 구체적으로 인정하진 그러니까 않았어요. 그런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선 네. 이때쯤은 문재인 의원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나는 오늘쯤 발표할 줄 알았더니 어제 발표하죠. 예. 그분은 묘한 타이밍이 있어요. 남들은 전혀 관심 없는데 본인이 무척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담당하는 기자들은 이럴 거예요. 김한길 민주당, 민주당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재인 이 두 사람을 취재해야 돼요. 네.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저 목소리도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려면 김한길 대표를 통한 통해서. 민주당 의견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제일 저렇게 하는 바람에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상하고 어려워지는 사람은 김한길 대표예요. 그렇죠. 죽어라고 여기서 뭘 모아놓으면은 여기서 따다다당 쏘듯이 뒤에서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저 말이 옳은지 그른지도 황당무계한 소리고. 예. 그 얘기 이전에 대화록 책임지고 정계 은퇴한다는 부분 그거의 입장을 우선 밝혀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봐도 대화록이 먼저 퍼지고 대통령 선거는 다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재인 의원이 이 말을 하면서 뭐 새누리당에는 참 괜찮은 먹잇감을 하나 줬다 이런 평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새누리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근 1년이 가까우는데 저걸 수혜자면 어떻고 뭐면 어떻고 그걸 누가 행복하겠어요? 또 차제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트위터에 나온 글을 보고 내가 정치적 선택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긴 좀 어렵죠. 내 의사를 확인하는 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이분은 이렇게 돼서 나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나 이제 정치적 신념을 바꿀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트위터에 가끔 올라오는 거 보면 그냥 아이고 참 심심하구나 이 사람들 할 일 없구나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또 하나는 이 트위터나 댓글이 마침 정보기관인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하고 국정원에서 해서 그렇지 이렇게 기능을 했던 친야 단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몇억 개를 다 보고서 어디가 있는지도 봐야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수혜자니 어쩌느냐면은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트위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트위터가 중요하죠. 그러나 정치적 신념을 바꿀 만한 거나 일종의 놀잇감이거나 정보 교환용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